안녕하세요. 한국과 연이 깊은 외국인들의 사연을 전해주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사람 마릴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아주 사랑하는 동생 릴리를 떠나보내는 아주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아직 저와 제 가족은 그 슬픔에서 조금은 벗어나 맛있는 밥도 함께하고 산책도 나가면서 일상을 살아내고 있어요. 아직 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의 인사는 꼭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어 보냈습니다. 제 동생 릴리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였습니다. 뭐가 되려고 그러나 했지만 릴리는 바디페인팅을 하는 화가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꽤 그쪽 분야에서 유명세를 떨쳐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였죠. 릴리는 영감을 얻기 위해 미국의 이곳저곳에서 살았어요. 딱히 저와 가족에게 별다른 연락이 없어도 페이스북을 보며 그녀가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있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혹 릴리가 만나는 남자들이 양아치 같긴 했으나 저도 그녀의 삶을 존중하니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릴리와 꽤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종종 페이스타임을 걸어도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안 됐습니다. 간혹 답장이 오는 정도에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 릴리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폐암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가 무슨 폐암이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릴리는 예술인이었기 때문에 영감을 얻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연기를 뿜어댔고 그게 몇 년 동안 하루에 2갑씩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어린 릴리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것에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릴리를 찾아갔고 릴리는 모든 것에서 해탈한 듯이 저희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릴리는 정말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릴리에게 그럼 안 됐지만 퍽퍽 치며 그러게 몸에 안 좋은 건 대체 왜 했냐며 울었습니다. 릴리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릴리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이곳으로 이사를 해서 릴리를 보살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에어비앤비로 묵을 수 있는 숙소를 구했고 부모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잠깐 빌릴 방에 들렸다가 다시 돌아온 병원. 모든 것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초연하게 웃고 있던 릴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릴리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릴리를 보면서 오열하고 있던 저에게 다가온 한 남자. 그는 자신을 릴리의 남자친구 장이닝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릴리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는데 아니 몇 년 동안 연락이 안 됐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슬픔에 빠져 있을 것이 분명하니 자세한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혼수 상태의 기간은 길어졌습니다. 남자친구 장이닝은 저와 제 부모님께 릴리는 자신이 잘 보살필 테니 힘드신데 나오지 말으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배려인가? 의아함이 들었지만 나쁜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기에 아니라고. 릴리가 가기 전까지 보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과 오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릴리와는 3년 전에 처음 만났고 연애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릴리와 꽤 깊은 사이였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릴리가 이 병원에 온 지는 꽤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동안 릴리를 혼자 보살펴 주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했죠.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릴리의 간병을 전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릴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했을 사람은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본업이 있었기에 일주일 정도 그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릴리를 찾았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기적 같은 차도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릴리의 입원실 방문을 두드리려는 찰나에 한 동양인 여자가 저를 잡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은 한국인이고 현재 이곳에서 릴리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무슨 일인지 불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환자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그녀는 그 중국인 남자가 수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라면서 릴리에게 다정한 말도 하지 않고 병실에서 내내 휴대폰만 한다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오기 전 릴리가 정신이 있었을 때도 릴리가 아파하면 걱정하기는커녕 산책을 하러 나가버리고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 간호사는 제게 중요한 말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일주일 자리를 비운 사이 저 남자가 릴리의 서랍을 뒤져 신분증과 이것저것을 가져갔어요. 저는 그때부터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혼인 릴리의 법적 가족이기 때문에 저는 릴리의 보험 및 법적 관련 서류를 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혼수 상태인 릴리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뭐 상관은 없긴 합니다. 둘 다 미국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건지 정신도 없는 릴리가 혼인신고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때 딱 눈치를 깠습니다. 저 자식이 사문서 위조를 했구나. 저는 그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반박하더라고요. 당신네 가족이 연락 안 될 동안 릴리를 보살핀 것은 나라고. 저는 연락이 안 된 게 아니라 릴리가 받지 않은 거다. 그거 너와 관련된 것 아니야? 라고 하니 자신은 어쨌든 사실혼 관계였으니 릴리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뺨을 쳤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내 동생에게 무슨 짓이냐고. 그대로 그를 가만둬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하면 아시죠? 고소의 나라인 것. 저와 부모님은 원래 좀 부유한 편이었기에 특급 변호인단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 한국인 간호사의 증언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 중 알게 된 사실. 그때 당시 릴리와 같이 지냈던 친구들 말로는 사실혼 관계였던 적이 없다. 그와 릴리는 같이 살지 않았다. 그러나 연애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는 릴리를 가스라이팅해 아픈 와중에도 부모와 만나지 못하게 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미친 듯이 화가 났지만 법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남자는 법의 재판을 받았고 릴리는 한 달 뒤쯤 편안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가 떠나고 저희 가족은 릴리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 한국인 간호사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저희는 뭣도 모르고 릴리를 보지도 못한 채 잃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자에게 릴리의 유산이 갈 뻔했다는 겁니다. 재판 후 저는 그녀를 따로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정도는 의료인으로서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은 다시 부모님과 그 지역을 떠나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셋이 살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겨내 가는 중이지요. 저희 가족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마릴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동생분을 잃으셨군요. 가슴이 아픕니다.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이상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